강제철거와 전체력 과제 6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종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합시다. 2020년 4월 현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이 노력하는 요즘에도 대책 없는 강제철거에 직면한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강제 토지 수용과 밀어붙이기식 개발로 개발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주거권, 생존권이 유린되는 등 논란이 뜨겁습니다. 강제 철거라고 하면 개발 및 토지 수용 과정에서 협의가 되지 않거나 오갈 데 없는 주민들을 물리력으로 내쫓는 합법적인 절차이지만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밀어붙이기식의 대표적 행위로 사업 시행처와 시공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전체협은 지난 93년에 창립되면서 토지 수용 및 개발 지역에서 발생되는 대책 없는 강제 철거로 파괴되는 가족 공동체, 개인의 인권 유린과 인격 침해가 없도록 개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지역 대책위원회로 뭉치고 광역으로 뭉치고 전국으로 하나 되어 사회적 여론을 확대하고 법과 제도가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역에서는 지역 대책위원회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개인 대책을 수립하면서 전국적으로는 철거민이 가능한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 관련법과 제도를 만드는 시민 자구운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매번 철거민의 목으로 떨어지는 강제 철거의 공포, 지난 88 올림픽을 전후해 서울의 주거환경 정비 차원에서 대규모 정비 사업이 진행되었고 주거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거세입자의 대책이 미흡하여 도시 빈민이 대부분인 철거민이 양산되었습니다. 당시의 87 민주항쟁 과정에서 직선제 개헌은 얻어냈지만 토지 수용 및 개발 과정에서의 개발 민주화는 관심밖의 대상이었습니다. 정부에 의해 토지 수용 및 개발이 주도되면서 철거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발생되었던 철거민은 극히 지역적이며 제한된 대상으로서 범국가적인 토지 수용과 개발의 당위성에 묻혀버리는 상태였습니다. 88 올림픽을 전후한 도시 빈민의 철거민은 성격이 달랐습니다. 철거지역 자체가 광범위하였고 이주할 수 없는 주거세입자 수만 가구가 동시에 발생된 것입니다. 당시에 10여 세대를 철거하는데 수천 명이 동원되는 강제 철거 방식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에 깊은 회의를 갖습니다. 그 당시 철거민들은 도시 빈민운동을 매개로 조직화되었으며 이념과 노동운동을 도모하는 세력들이 부분운동으로서 도시 빈민운동을 지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개발 관련법과 제도의 개정은 없고 주민들이 모여 스스로 대책을 수립한 성과를 93년에 창립된 전체협이 읽어왔습니다. 개발지역의 지역대책위원회는 한시적으로 발생되었다가 해산하는 구조로서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려면 센터 같은 사무처가 있어야 하는데 전체협은 이 같은 구조로 지난 27년간 유지해 왔습니다. 지역 철거민들을 조직하고 교육하는 과정을 탄압하고 음해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이들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토건 마피아가 음성적으로 양성되었습니다. 전체협은 이 같은 탄압과 음해에도 강제 철거는 잘못된 것으로 법과 제도를 바꿔 대책 없는 강제 철거를 하지 말도록 시민 자구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같은 전체협이 93년에 출범한 이후
도시 빈민 진영은 1994년 전국 철거민 연합을 별개의 단체로 창립하면서 전국 철거민 협의회가 발전적 해체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참담한 현실입니다. 토지주택 정책은 군사 독재 정권의 정책 패키지입니다. 61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서 산업화와 주택난 해소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된 토지 수용과 밀어붙이기식의 개발 방식은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둔 것 같으면서도 사회적 부작용으로 사회 양극화로 인한 사회 계층 간의 갈등과 부동산 투기로 인한 물질 만능주의와 인권과 인격을 유린하는 대책 없는 강제 철거 등 수많은 사례를 통해 인격이 말살되고 가족 공동체가 붕괴되었습니다. 전철업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토지 수용 및 개발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계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른 한편으로는 철거민들의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대책을 수립하여 생업으로 복귀하는 대안을 갖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토지 및 개발 정책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으며 토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에서조차 토지를 개발하겠다는 사업 시행처에게 개발 이후의 이익에 관해서 일정 부분 현재 토지 점유자들에게 지불케 하는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선진국은 토지 수용 및 개발 과정에서 공공성을 위해 개인의 재산과 가치를 강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협의를 하도록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중단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정부의 상기 신도시가 최근 발표되었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지난 30년 전과 똑같이 여전하고 지난 10여 년 전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10년 후 분양받는 것이 현재 감정가로 분양을 받게 됨으로써 큰 혼란에 빠지는 등 우리나라의 토지와 주택 정책은 토건 세력들만 박수치며 환영하는 구조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30년 전 분당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면서 이미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보면 역대 정부는 박정희 군사정권에서 만든 토지 수용 및 개발법을 편리하게 시대에 발맞춰 나름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토건 세력에 의해 활동을 못하도록 세 번의 구속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압으로 참담한 현실에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동양척취개사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토지공사, 현 LH의 본사가 있었던 분당에서 내가 겪었던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1990년 분당 주민대책위원장으로서 집시법으로 구속되었고 그 뒤로 크고 작은 탄압과 외압이 끊이지 않고 있었으며 2004년 분당구 내의 판교 개발 과정에서 집시법으로 구속되고 2005년 11월 2일 판교 비닐집이 강제 철거되었으며 2006년 11월 2일 분당경찰서 앞 사건으로 나를 구속시키려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실패한 뒤에도 교묘하게 음해하고 탄압해 왔습니다. 이 같은 탄압과 외압으로 통합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을 사퇴하고 전철업으로 복귀한 뒤에 토건 세력과 토건 마피아의 실체를 확인하고 이를 우리 사회에 고발하면서 강제 철거를 못하도록 시민운동을 하였지만 이미 철거 용역처럼 개발지역 주민들을 장악한 토건 마피아에 의해 끊임없는 탄압과 음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극복하여 왔습니다. 토건 세력과 토건 마피아의 준동에 굴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철거민 발생 없는 나라를 만들고 현재 철거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려면 전철업 주장을 수용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 나를 포함한 전철업은 토지 수용과 개발 방식에 대한 진단과 대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거민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빼앗기는 상태에서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며, 전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토지 정의운동과 철거민 권익운동을 통해 인간의 정주권과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시민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전철협 정신은 80년대 말과 90년대 초 개발지역에서 풍부한 경험과 체득한 지식으로 1993년 6월 28일 서울 장충당 공원에 모여 행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철협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대책 없는 강제철거 이전에 대책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개발이 시작되는 시점에 개발지역 주민들이 개발이 진행되면서 자신들이 겪는 재산권, 주거권 침해를 미리 알려드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시민 자구운동을 하였습니다. 이 같은 전철협의 구조를 악용하여 강제 철거될 때까지 기다리는 자들이 있으며 강제 철거를 안 당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라며 구조물 등을 세워 강제 철거를 막으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철거민 운동 방식이기에 전철협은 채택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1980년, 1990년대 대규모 철거 지역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조직화되자 이를 직접 탄압하였습니다. 직접 탄압의 방법에 대해 사회적으로 비판이 일자 철거 용역이라는 업체에 하청을 주면서 간접 방식으로 탄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현재에는 개발지역에 어용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투쟁과 협상을 통해 계급운동과 노동성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1989년 분당 투쟁의 성과를 중심으로 93년에 창립된 전철협에서 이탈한 자들이 계급과 노동성을 말하면서 돈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미 예견된 사건들입니다. 개발의 전체 틀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하는데 오갈 데 없는 계층으로 남아 강력한 저항수단을 통해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는 잘못된 지도 노선으로 철거민 운동은 본질이 왜곡되어 철거민 대책이 아닌 먹고 사는 노동의 문제로 방향이 잘못 잡힌 것입니다. 철거민에 대한 소리 없는 구조조정을 당하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 및 개발지역 내에서 개인은 권력과 자본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이 같은 개인들이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과 집회와 시위를 통해 대책을 수립했던 1989년 분당 투쟁을 비롯해 많은 지역에서 지역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개발 관련법과 제도가 변하지 않으면 개발지역 주민들은 스스로 뭉쳐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국의 개발지역 주민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가치를 토건 세력에게 착취당하지 말고 토건 마피아에게 강탈당하지 않으려면 지난 30여 년 전 분당 투쟁의 성과를 확산하면서 철거민 대책을 수립하려는 전철협을 믿고 참여를 해야 합니다. 토건 세력들은 개발 지역마다 노동자 같은 철거민을 침투시켜 지역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주민 조직을 장악한 채 검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주민 권익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시행처와 사업시공사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부역자에 불과합니다. 개발 관련법과 제도의 재개정을 도모하려는 토지와 주택 시민단체 전철협의 활동을 방해하는 토건마피아를 만들어 권력과의 마찰을 피하게 하며 자본과의 투쟁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돈으로 보상을 받는 토건 세력과 토건 마피아의 유착은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군사 독재 정권이 만든 적폐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전철협은 잘못된 개발 방식을 개혁하고 개발지역 주민들의 온전한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 토건 세력과 토건 마피아의 탄압과 음해에도 굴하지 않고 외칩니다.
한 곳으로 모여야 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77-7990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을 주셔도 됩니다. 메일은 나가는 것처럼 nccmc@nccm.org입니다. 개발지역마다 철거민이 발생되는 구조를 그냥 놔두고 철거민이 발생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돈만 더 받으려는 자들의 검은 거래를 끊어야 합니다. 강제 철거를 막으려면 개발지역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하며 설사 개발이 되더라도 강제 철거 이전에 합법적인 영역에서 대책을 말하고 강제 철거가 된다면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며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같은 사명을 갖고 전체롭은 대책 없이 강제 철거 위협을 받고 있는 전국의 개발지역 내 주민들과 개발로 재산과 주거권이 침해된 주민들이 정부와 우리 사회에 외칠 수 있는 2020 전국 개발지역 주민 총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번째 방송은 강제 철거와 전체적 과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살림 속에서 외쳐야 하겠기에 전체롭에서 희망 인터넷 방송을 만들고 뜻 있는 분들의 협조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희망 인터넷 방송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희망 인터넷 방송의 구독자가 몇만 명이 된다면 대책 없는 강제 철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